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입니다. 음력 11월 2일이고 이모일이고 금요일입니다. 1년 중 329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선 오늘 탄생화가 개온나무, 탄생석은 레드 엠버, 탄생목은 사시나무가 되겠습니다. 어제 11월 24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4일 현지 오후 4시 카타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10시에 카타르 도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우리가 첫 경기를 했습니다. H조에 속해 있는 1차전이죠. FIFA 랭킹 28위 한국과 14위 우루과이가 경기를 가진 거죠. 대한민국 이번 선발 출전 선수는 감독의 벤투, 김승규, 김진수, 김민재, 정우영, 황인범, 손흥민, 이재성, 김문환, 황의조, 나상호, 김영권, 그리고 서브로 황희찬, 조기석, 손준호, 조현우, 권창훈, 이간인이가 선발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벤투 감독과 4년간 동행한 대표팀의 첫 월드컵 경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18년 9월에 벤투 감독 및 지금의 코칭 스태프를 선임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대 최장수 감독이 됐죠. 우루과이전이 열리는 오늘 기준으로 벤투 감독은 부임 1555일 차를 맞는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꾸준히 벤투 감독을 신뢰했고요. 간혹 경기력이 안 좋거나 우려에 섞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선수들이 앞장서서 감독님의 전술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독 교체 없이 이대로 월드컵까지 가야 하겠습니다고 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현실로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우루과이와 각축전을 여러분들 이미 보셨지만 각축전을 벌였으나 득점에는 실패하고 전후반 90분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각 거리마다 거리 응원도 있었고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현지에까지 카타르까지 간 우리 붉은 악마들도 경기장에 꽉 차서 11명의 경기 선수 외 12번째 우리 응원단이었습니다. 아쉬운 경기였으나 우리가 경기력을 우위를 차지했던 경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가 종료되고 30분 후에 H조 두 번째 경기로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가나는 28일 저희들하고 같이 치를 팀입니다.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는 전반전엔 0대0으로서 가나가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가나가 한 골을 먹기 시작해서 후반전은 3대2라는 결과로 포르투갈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H조의 1차전 결과는 포르투갈이 4팀인데 지금 포르투갈이 한 번 승리를 했으니까 3점을 떼갔고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는 0대0 비겼으니까 1점씩을 가졌고 가나는 0점이고 골은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2차전인 경기는
11월 28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가나 경기하고 29일 오전 04시에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이 경기에서 누가 어떤 결과에 따라서 16강 진출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나오게 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의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 강국이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국으로 꼽히는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다음 날로 바로 국경일로 공휴일로 정하고 앞으로 국경일로도 정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일본입니다. 독일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2대0으로 패해서 그때 16강이 좌절됐습니다. 이번 우리 대한민국에 져서 아시아 선수권 일본한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또 2대0으로 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루과이에게 득점을 얻지는 못했어도 경기력의 5위를 장악했죠. 이제는 아시아 국가가 축구의 변방 취급을 받지 않는 경기를 확실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5천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경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젊음의 대한민국의 꿈이고 희망인 여러분들은 즐겁게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불러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경기에도 무사히 좋은 경기 치러지기를 기대하면서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11월 28일 다시 뵙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표 쉬십시오. 월드컵 소식은 이리 오늘은 마감을 하고요. 일반적인 오늘에 있었던 일들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에요. 인터내셔널 데이라고도 하고 World Organiz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라고도 합니다. 1999년 유엔 총회에서 11월 25일로 정한 기념일의 하나입니다.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미라발 세자매 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는 독재 정권의 한가다 독재자 라파엘 트루하요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1981년 라틴아메리카의 여성 활동가들은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1월 25일을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1999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았던 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 토대로 맞췄던 경제인입니다.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입니다. 천주영 씨는 1915년 11월 25일 출생했습니다. 2000년 3월 21일 타계한 현대그룹 창업주 기업인 정치인입니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 북한 강원도 통천군 로상리에서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 사이에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산이란 그의 아후는 자신의 고향 출생지인 옛 지명에서 따온 곳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시대였던 1940년대 초반 시절에 자동차 정비회사인 아도서비스, 현대건설의 전신을 인수하여 운영했고 한때 홀동광산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46년 4월에 현대자동공업사를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하고 건설업을 시작했으며 현대그룹의 모체를 일으켰고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을 거둡니다. 뛰어난 상업과 기업 경영 능력으로서 현대그룹을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에 병원에 입원한 뒤 2개월 뒤인 3월 21일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증으로 인해 향년 80세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1939년 11월 25일 날 태어나신 아나운서입니다. 김동은 씨입니다. 현재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 무대를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1985년 11월 18일에 초대 진행자 우재권, 왕영은의 뒤를 이어서 2대 진행자로 처음 부임했고 2003년 6월 23일에 제3대 진행자 전인석에게 잠시 양보했으나 하차하고 2010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제4대 진행자로 부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 씨입니다. 1957년 11월 25일 태어난 정치인입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주 중국 대사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임했습니다. 1957년 11월 2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났고요. 1977년 연세대학교 재학 중 구국선언서 사건으로 긴급추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2년 복역, 1978년 동아대 의원 선출, 거부 투쟁으로 추가 기소됐으며 옥중 투쟁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979년 8.15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고 사면 복권됐습니다. 1980년 연세대학교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강조 민주화운동 관련 수배 제적되기도 했습니다. 1981년, 85년까지 서울, 오산, 청주 등에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업가이면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조정현 씨 1958년 11월 25일 태어났죠.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따는 정현탑 웨이딩홀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1958년 11월 25일에 이남 이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를 거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1980년 동양방송 개그 콘서트로 데뷔를 했죠. 이듬해인 1981년 문화방송에 자리를 옮기면서 활동했고 현재는 웨이딩홀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TBC 개그 콘서트를 통해 코미디 무대에 데뷔하면서 코믹한 제스처를 밀어붙여 어쩔 수 없어, 저리고 싶을까, 조상이 돌봤나, 자네 드러나봤나, 웃기는 짬뽕이야, 귀신은 뭘 하는지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등의 수많은 유행어들을 히트시키며 활동했던 분입니다. 1999년도 뇌졸중으로 인해 코미디언 활동을 중단하고 요양에 들어갔으며 전신마비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신체적 기능을 70% 정도는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만 뇌출혈의 영향으로 대화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영화배우입니다. 이혜영 씨입니다. 1962년 11월 25일 날 서울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영화감독 이만희 씨였고요. 1981년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함으로써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1980년대 초반 뮤지컬로 시작해 육감적인 몸매와 고혹적인 분위기, 뛰어난 연기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주목을 받으며
연기파 배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기력이 매우 뛰어나 영화 후시 녹음도 본인이 직접 했고요. 목소리가 똑 부러지고 발성도 좋아서 들으면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기력이 워낙 출중하고 분위기도 독특하다 보니 데뷔 이래로 계속 또래 배우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캐릭터들 연기하며 성격파 배우로 통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서영과 이미지가 비슷하기도 합니다. 배우 장영남 씨입니다. 1973년 11월 25일 날 태어났죠. 정확한 발음과 비음이 섞인 청아한 목소리가 인상적입니다. 서울 외대 재학 당시 대학로 이영애라고 불릴 만큼 연극방에서는 알아주는 미모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엄청난 연기력까지 갖추고 있어 가히 믿고 보는 배우라 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특별 출연이나 조연으로 많이 등장하지만 존재감만큼은 주연 못지않은 포스를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 김형범입니다. 1974년 11월 25일 날 충청남도 논산 강정읍에서 5남매 중 5째로 태어났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최대철과 아울러 아줌마 시청자 세대들이 박보검이라 불리는 그는 1992년 연극배우로 데뷔를 했고 1993년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 93학번으로 진학했습니다. 2000년 SBS 국기 공채 탤런트 통해 본격적인 배우 경력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벽안 스님입니다. 벽안 스님은 법포입니다. 본명은 법인 스님인데 1901년도 경북 경주시 내남에서 태어났고 스님은 35살 때 금강산 마하연에서 정진하면서 당대의 선지식인 서고 스님 화상에서 불가의 도리를 배우고 정진했습니다. 제방선원을 돌며 화두를 청구하던 스님은 3년 뒤 양산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를 모시고 득도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를 했지만 누구보다 치밀하게 정진을 하고 어린 스님들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경봉 스님께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렸는데요. 지팡이를 쥐고 극락암에 도착한 벽안 스님은 은사 스님이 주석하는 경내에는 지팽이를 짚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자 입구에 있는 감나무에 지팡이를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은사가 계신 곳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란 생각 때문이었다고 이후 통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통도사와 보모사, 해인사 등의 선방에서 정진을 거듭했고요. 43세에는 보모사에서 영명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주하게 됩니다. 통도사 주지를 2차례 지내면서 청렴결백하고 공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 엄격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석에는 가을서리와 같은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사석에는 봄바람 같은 따뜻함으로 대중들을 지접했다고 합니다. 온여학원 이사장과 동국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초대의장을 비롯해 2, 3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종단 발전에 추석을 깔았습니다. 1966년엔 세계불교 승가대에 한국불교 대표로 참석했고요. 1980년에는 조계종 원로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스님은 말년에 머물던 요사체에 정목당과 청백가풍이란 편액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지녔던 수행의 면목을 보여주는 글귀였습니다. 붓글씨도 스님 성품을 따라 단아했습니다. 1987년 12월 25일 통도사 정목당에서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세수는 87세, 봄납은 53세였던 분입니다. 군인입니다. 최명신 군인 1926년 11월 27일 황해도 곡성군 출신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사망한 군인이고 외교관이고 공무원이고 정치가입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로 졸업하며 참의 소위로 임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백골병단을 지휘했으며 휴전 후에는 구사단에서 박정희 장군을 만나 이후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하게 됩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혁명 5인위원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6월 한국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개헌에 반대했다가 강제로 예편당하게 됩니다. 퇴역 후에는 스웨덴, 그리스, 브라질 대사 등 외교관으로 활동하고요. 2013년 11월 25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병인 담낭암으로 향년 88세로 별세하게 됩니다. 유언으로는 자신을 국립묘지 장군묘역이 아닌 서울 현충원에 있는 베트남전 참전 사병묘역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립묘지 사병묘역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모든 천마외도를 항복받는 진언입니다. 옴 이베 야야마 시디에 사바하. 외우셔도 좋고 쓰셔도 좋고 계속 녹음해서도 좋습니다. 요새 월드컵 경기에 야간에서 이 경기 새벽 저 경기 보시다가 건강 해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제하시고 한국 경기가 있는 28일 12월 3일은 꼭 놓치지 말고 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